러브아트 아트지인. 안녕하세요. 그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RM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네. 직접 작가로 데뷔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BTS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 미술계의 RM이 보고 간 전시와 그렇지 않은 전시로 나뉜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이슈가 된 RM. 그가 다녀간 전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개합니다. 앞서 보신 기자회견에서 RM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박래연 작가님의 전시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오늘은 박래연 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휴관이지만 원래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1월 3일까지 진행되는 우향 박래현 전. 박래현 작가님은 운보 김기청 작가님의 부인으로 1944년 동경여자미술학교 일본학과를 졸업, 전통 동양화에서 벗어나 실험을 거듭하면서 한국화로도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1969년 미국으로 가서 판화를 연구하고 동양화와 판화의 전시회를 많이 했는데요. 같은 길을 가는 예술가 부부였던 김기창과 박래연은 거의 매년 부부전을 함께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한 그림을 그린 것도 많습니다. 요즘 부부 작가들도 많은데 저는 화실에서 정말 잘생긴 오빠를 봐도 동료로만 보일 뿐이었는데 어떻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신기하기도 하지만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서 서로 보완되고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듯 하기도 합니다. 부부나 가족 중에 화가가 있을 경우에는 그늘에 가려지게 되는 것도 하나의 단점일 텐데 박래연 작가님 역시 김기창 작가님에 가려져서 박래연 작가님에만 주목해 연구하는 것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도 주목받는 전시인데 코로나로 전시는 멈췄지만 현대미술관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이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의 설명으로 전시에 대해서 듣고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소개하기보다 영상 보시는 것 추천합니다. 박래연 전을 소개한 영상에 달린 댓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박래연 화가의 좋은 작품들과 학예사님의 차분하고 작품에 대한 애정 어린 진심 어린 해설로 45분여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박래연 작가님의 좋은 작품들을 알게 해준 뜻깊은 전시였습니다. 전시 관람 후 학예사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 작품이 더욱 마음에 와닿게 되네요. 엄청 설명 잘하시네요. 아나운서 같아요. 자랑스러워요. 라는 댓글도 있어서 저도 아나운서가 인정한다고 응원하고 왔습니다. 전시 보러 갈 준비를 하시면서 가는 길까지 이렇게 작가에 대해 유튜브만 듣고 가도 좋은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전시가 중단된 것은 아쉽지만 어쩌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시를 기획한 분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장이 열린 거니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로 멈춰선 지금 더 바쁘게 이것저것 하게 됐었는데요. 기계와 친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온라인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미술관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의 영상 참고로 해서 온라인 전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박래연 영상을 보고 아트지인도 신년 작가님들의 작업실 탐방과 컬렉터 인터뷰를 특집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7년 리먼 브러더스 이후 침체된 미술계에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더욱 찬바람이 불었지만 RM이 다녀간 전시는 눈에 띌 정도로 젊은 층의 관람객들이 늘면서 때 아닌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류의 재도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쯤 BTS의 등장으로 한복부터 동양화까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RM 큰 전시 위주로만 다니고 있어서 작은 갤러리 신진 작가의 전시도 찾아줬으면 하는 미술계의 목소리도 전합니다.
찾아보니 BTS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데 딱 같은 느낌으로 신진 작가들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힘들 때가 많거든요. 응원이 필요한 곳은 그늘진 곳입니다. 이들 문화의 힘을 느끼고 알기에 더욱 희망을 가져봅니다. 단지 7명의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들로 인해 행복을 찾는 어마어마한 팬덤의 힘은 삼성과 LG 같은 기업이 광고하는 뉴욕의 전광판에 멤버 생일에 광고를 내보낼 정도라고 하죠. 아마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PD님이 서울대 미학과라서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의 무대 역시 현대미술과 현대무용이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RM은 물방울 하면 떠오르는 작가 김창렬 작가님의 개인전도 다녀갔는데요. 전시는 종로에 위치한 갤러리 현대에서 지난달 29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전시는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 약 50년간 이어온 김창렬 작가님의 물방울 작업 3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로 물방울과 함께 그림 속 문자에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전시였습니다. 작가가 그림에서 붓글씨를 써내려가는 것은 수양과 성찰의 과정임과 동시에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무념무상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있던데 서울에서의 전시는 종료됐지만요. 제주도에 가면 김창렬 미술관이 있습니다. 원래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는데 인스타 사진 맛집으로 이곳 역시 요즘 사진을 찍는 것을 즐기는 분들의 성지가 됐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용할 때 방문하시면 김창렬 선생님을 소개하는 영상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잠시 쉬어가며 보고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트지인에서도 1월에 빛의 벙커를 찾을 예정이니 그때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영상 담아오겠습니다. 아트지인 TV 송년 특집으로 BTS RM이 찾은 미술관 투어 해보고 있는데요. BTS의 팬들인 아미들은 RM 따라 미술관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시를 찾아보고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도 있었습니다. 미술과 친해지려면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전시장에 가서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작가의 그림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어떤 환경에서 작가가 자라고 배워왔는지 찾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요즘의 환경에 맞게 한 가지 더 하자면 요즘은 작가들의 홈페이지가 있기도 하고 SNS로도 소통하고 있으니 인스타를 찾아서 팔로우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마나 바젤, 피악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나 아트페어도 인스타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세상 참 좋아지긴 했죠. 작가들끼리도 서로의 작업을 인스타로 보면서 말은 안 통해도 그림으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시태그에 관심이 가는 작가를 팔로우하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새벽에 보면 지구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이 제 그림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디에서 전시를 할지 나름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김창렬 선생님의 작업 보고 계신데요. 제주미술관에 가면 초기작부터 그림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작품까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방울만 그린 것 같으면서도 물방울이 있기까지 시도를 하고 물방울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서 변화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김창렬 미술관 홈페이지 내에 있는 사진입니다. 휴대폰 안에 사진이 한번 다 날아가서도 미술관 홈페이지와 네이버 이미지 참고해서 영상 만들고 있는데요.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미술관이라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가 신경 써서 찍은 사진이 확실히 좋긴 합니다. RM 미술관 투어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창렬 선생님의 인스타에도 RM의 방명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RM은 사진 찍는 것만 봐도 그렇고 그림 실력도 꽤 좋은데 감각이 있게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림도 그리고 전시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림은 안 그리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답변한 모습 앞서 보셨죠? 그러면서 그림을 보러 다니고 한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의 작품도 최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그림을 계속 그리던 사람에게 맡기고 취미로 배우는 건 좋지만 연예인이 취미로 전시까지 하는 것은 사실 딱히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원래 예술은 다 통하는 거라 한 가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감이 생기는 것도 있어서 보통은 잘하지만 TV도 못 보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몇십 년씩 그림만 그리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작가님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응원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미학을 전공하고 음악을 왜 하냐고 방시혁 PD님을 몰아내는 분위기가 됐다면 지금의 BTS는 없었겠죠. 실제로 전공을 하지 않고 유명해진 작가님들도 많긴 합니다. 법을 전공한 작가님도 있고요. 이건 요즘 얘기가 아니고 고흐 같은 작가들을 말하는 거고요. 성공한 작가들을 분석해본 아트지인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위장 논란으로 이슈가 된 이우환 작가님의 전시 역시 RM이 다녀간 전시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